명절 때 어머니를 뵀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의 부자야. 방송 잘 보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좀 그만 사는 게 맞지 않겠니?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제 부모님도 걱정하는 그런 주식이 되어버렸어요. 참 슬픈 코스피 현실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 아직도 삼성전자 사고 있고 대신 삼성전자 많이 오르면 그때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줄게. 예, 안녕하십니까? 예, 10년의 부자입니다. 연휴 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저도 연휴를 맞이해서 딸과 함께 이제 어머니 댁에 방문되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제가 가진 삼성전자를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방송을 열심히 봐주고 있구나 하는 게 참 고마웠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장주인데, 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위가 떨어졌구나 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삼전 주주분들도 명절에 일가 친척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를 나올 때 할 얘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오늘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저는 그 7개월간 삼성전자를 한 1300주 정도 모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팔았죠.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개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차분히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어떻게 우리 엄마도 걱정하는 주식이 되었는지 삼성전자의 과거부터 먼저 보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되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지만은 천덕꾸러기 시절은 되게 짧았어요. 바로 시계를 돌려서 작년 7월까지만 가보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88,800원을 찍고 코스피도 2,800 넘어가면서 야 3,000피가 눈앞이다. 10만 전자가 눈앞이다 하면서 이제 언제 10만 전자 되느냐 언제 3,000피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때였고 이때는 HBM 승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던 그런 좋은 시절이 불과 7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고점으로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좀 흘러내렸다가 잠깐 반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가 싶더니 쭉 떨어지는 거예요. 쭉 떨어지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계절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떨어졌지만 10월 안 좋은 계절성을 넘어가고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소멸되고 미국이 오르면서 이러한 디커플링은 이제 소멸이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오르지만 한국 주식은 안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서 11월 14일 미국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에 최저점을 찍으면서 오만 전자가 깨져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당했던 점은 이 최저점을 찍은 뒤뒷날이던가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다시 또 이제 붐업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자사주 매입 발표 후에 삼성전자 주식이 옛날에 어떻게 변했나를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많이 오를 거야.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그 과기대 연설이었던가요? 젠슨왕이 과기대 졸업식에 참석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듣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승인 속도를 당길 것이다라는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구나 라고 올라간다는 기대가 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HBM 승인 속도를 당겨주니까 HBM을 3분기 내에 끝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끝끝내 4분기 HBM 승인 발표 소식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이 되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근데 오르다가
이제 또 젠슨항의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HBM 승인을 위해서는 리디자인이 필요하다.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4분기에 HBM 승인 무산이 단순히 한 달, 두 달 지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리디자인, 아예 설계를 바꾸는 문제라서 당분간 승인은 어렵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계절적인 힘듦을 극복하고 SK하이닉스는 거의 전고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 삼성전자는 그때의 가격을 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53,000원, 53,000원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매수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때 그 최고점 찍었을 때 인버스를 많이 들고 있었죠. 인버스를 4천만 원인가요? 들고 있다가 최고점 찍으면서 더 사가지고 한 5천만 원까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있고 버티다가 자 이제 하락하면서 블랙 먼데이가 왔을 때 이때 거의 이 때와 이 앞때 거의 인버스를 다 처분을 했죠. 그리고 이 인버스를 판 돈 한 5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살까 보면서 이때부터 삼성전자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사지 못했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 찰나에 다시 이때의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회다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쭉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겠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총알이 부족하게 된다면은 주식담보대출을 해서라도 삼성전자는 계속 사겠다라고 제가 방송을 올렸었죠. 그리고 그 실제 그 약속이 실현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6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49,900원까지 가다 보니까 계속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면서 현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쓰고 대출이 부족하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쓰고 하면서 계속 매집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49,900원까지 매수를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오면서 아 이제 매입이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 5만 원대 이상 전자는 보기 힘들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12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HBM 승인 얘기가 나오지 않더니 결국은 다시 또 원점으로 53,000원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000원대가 다시 왔는데 다른 주식들을 팔고 좀 주식담보대출도 좀 정리가 되니까 다시 또 매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등 후 재차 하락을 냈고 이 구간에서도 다시 또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 삼성전자 보유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 786주 4,500만 원 정도 평당가 58,000원이고요. 우선주는 550주 그래서 2,700만 원어치를 가져서 총 7,300만 원 정도 7,320만 원 정도를 제가 매집한 상태고요. 손실은 680만 원 정도 난 상태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래서 7,300만 원어치에다가 손실 680만 원을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여윳돈에서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레버리지로 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창 이제 삼성전자를 꾸역꾸역 사게 됐을 때는 신용대출이 1억 3천까지 일어났었고 대출도 저기 한계가 있죠. 직장인 대출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넘다 보니까 주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서 2천만 원 정도는 7.4%의 주식담보대출로 이제 삼성전자를 매집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7월 달에 인버스를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일본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들을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산 건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제가 삼성전자를 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출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대출을 좀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저희 주식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 조선주, K엔터 주식들을 매도하고 이를 통해서 주식담보대출은 1,000만 원까지 좀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주식담보대출이 좀 줄어들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또 사고 있고 사면서 그 와이프한테도 연락을 가끔 메시지를 해봤어요. 카톡으로. 여보나 삼성전자 또 샀는데 이거 병 아니야? 했더니 병인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7개월 정도 계속 매집을 했는데 7개월 동안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7천만 원 넘게 모았고 이렇게 7천만 원을 이렇게 모으는 동안 아직까지도 단 한 주도 삼성전자를 팔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의 어떠한 호재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4분기에 지금 HBM 승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분기까지 버티면 오르는가 했는데 지금 뭐 그 약속 못 지켰죠. 그리고 리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한 걸 보니 이게 단순히 지금 몇 개월 늦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시점에서 리디자인 하면은 이거 차세대 반도체를 먼저 생산하기는커녕 경쟁 사고사도 좀 늦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심지어 들리는 다른 기사들도 보면 지금 그나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램 이런 부분에서도 딴 데가 더 잘 만들어. 그럴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올고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뜨고 있다, 스마트폰 업체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5년 동안 투자를 해 보니까 이제 어떠한 호재도 보이지 않을 때가 큰 기회였고 그리고 어떠한 악재도 보이지 않을 때가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저는 2년 동안 매주 방송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기록들이 좀 더 새록새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악재인지만 판단을 해서 그 시간을 버티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조금 전에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그때 발생했던 이벤트들을 정리했던 그 차트이죠. 그런데 이 차트의 이벤트들을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이 차트와 되게 유사성이 많은 것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고점일 때 같이 고점을 찍었고 그 고점 찍기 전에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고 떨어질 때 떨어진 거, 그다음에 쭉 떨어졌다는 거, 저점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올라간 다음에 횡보했다는 거 이거 비슷한데 이게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 차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요거는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이게 보시면 사실상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벤트 때문에 과연 코스피도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야? 라고 할 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사실상 그 앞단에 HBM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젠슨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밖에 무슨 리디자인 한다거나 뭐 SK에서 무슨 HBM이 밀렸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그냥 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랑 이번에만 그 움직임이 일치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보시면 요거는 삼성전자 3년간 차트거든요. 이 움직임이랑 요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저점도 거의 비슷하게 찍혔고 고점도 비슷하고 내려온 저점도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거의 일치합니다. 요것도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가 아니라 아래 것도 코스피 3년 차트 3년 차트예요. 네, 보시면은 사실상 코스피랑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다면은 HBM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HBM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안 올라 이런 거지만 이러한 유사성을 봤을 때 HBM이 아니더라도 그냥 코스피가 오르면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냥
삼성전자도 오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끝끝내 해결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코스피가 오를 때 삼성전자가 따라 오르면 그때마다 뭐 HBM에 대한 개발 기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곧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 거야 라는 기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런 영향성을 받는 것보다 그냥 코스피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하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이런 작은 기사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움직이고 나니까 안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기사들이 따라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따온 기사인데 삼성전자는 2011년 갤럭시 노트 등 태블릿 폰을 출시하는 등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 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매출은 2013년 228조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까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 전년 매출도 201조에 불과하다. 요것이 2017년 1월에 나왔던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야 이거 삼성전자 이제 경쟁력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신, 그런 우려와 싸워왔다는 거. 그게 삼성전자에 대한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H볼 못 만든 거, 무슨 젠수당이 한마디 한 거, SK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경쟁력 없어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런 문제는 그냥 주가가 오르면 해결될 문제인 것이고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달라붙은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실제로 8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 7월 때 올랐을 때 그때는 HBM 승인이라던가 HBM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갑자기 2024년 7월 이후에 경쟁력이 없어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로 메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창 메타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100달러 이하 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메타에 나왔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메타의 기본은 결국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나이 든 사람만 페이스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SNS 10대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큰 문제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페이스북의 주가는 당시 메타의 주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 주가 얼마죠? 600달러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페이스북은 젊은이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지게 된 거고 주가가 낮으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페이스북은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도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또 그것 말고도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호재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지금 보기에는 엔비디아만이 수요처지만 HBM 공급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외의 수요처가 등장할 수 있고 뭐 프로토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ARM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공급 부족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수요처가 생겼을 때 그걸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공급 못해. 너무 많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HBM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근본 실계가 엄청난 자극이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직장인 분들이면 경쟁사에서 무엇을 개발했는데 개발 못하면 얼마나 쪼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는 너무 잘 돼가지고 6천만 원 상여금이 적네, 더 돈을 받아야 되네, 뭐네, 나가서 상여금을 가지고 다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묵묵히 설 연휴에도 연휴를 반납하고 열심히 HBM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HBM 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것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또 다행인 점은 지금 영업이익이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분기 매출이 6조가 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적자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자 아니고요. 분기당 6조씩 벌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가 들어오니까 이 들어온 캐시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R&D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뭐 발생하진 않았지만 뭐 TSMC에 대한 제재가 있다. 이래서 중국이 뭐 전쟁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던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뒤틀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과연 그렇게 나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HBM이 더 늦어져. 근데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악재는 다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만 현재의 주가가 좋지 않아서 이런 호재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주가가 오르면 이런 호재들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우려들은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세세한 기사들, 뭐 우려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만 답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췄는가? 지금의 하락세가 지금 이게 극복하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가 경쟁력 및 가치 대비 현재의 주가가 저렴한가? 요거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가치 대비 주가가 매우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가 7년 전의 가격이죠. 7년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7년 전의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 7년 만에 찾아온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제 삼성전자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제가 2024년 하반기에 HBM 승인을 받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가 이미 오를 것이고 코스피도 많이 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12월부터 해가지고 다음 내년 4월 정도까지 해서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들고 가면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코스피도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안 올랐고 HBM을 승인받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 생각은 2025년에 코스피도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환율 1,400원대 환율을 생각하면은 지금 환율에 있어서는 크게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5%, 4.5%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쭉 갔을 때 코스피가 2,800 이상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3,000도 갔을 때 생각하지만 이 가는 이 2,800, 3,000에 도달하는 이 시간보다 조정일 먼저 겪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8개월, 9개월이 되는 긴 기간 동안 조정 없이 가는 건 힘들거든요. 미국이 흔들리면서 결국 코스피도 조정이 먼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이 먼저 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서 조정 때 살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주식이 너무 싸니까, 삼성전자는 싸니까 조정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그냥 그대로 지금 들고 있는 채로 조정을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판 거 없이 조정을 맞이한 상태에서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당장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조정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이제 조금씩만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금 사는 것도 사실상 기회가 됐을 때 더 많이 사기 위해서인 거고, 여전히 삼성전자 사고 싶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원래는 한 24년 12월, 4월까지만 들어있으면 20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만 들고 있으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 생각에서는 주식이 올라주면서 7월까지는 많이 올라줄 거라 생각을 하고, 7월로 보고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의 계절성이 7월부터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안 좋고
그리고 9월, 10월 안 좋은 기사성이 있기 때문에 요때쯤 되면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이제 팔아주고 나머지 기사성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면 이 안 좋을 때 한 번 더 사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기대성은 결국 60% 70% 맞는 거니까 이것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응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 저점일 경우에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가격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번 방송은 이제 생각보다 저점이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삼성전자의 저점이 이렇게 길어졌을 거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이 길어진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7개월 동안 계속 샀고 아직 한 주도 안 팔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기회가 되면 더 살려고 하는 투자자가 있다. 심지어 이거 제 돈도 아니고 레버리지 투자죠. 그래서 7% 이자를 주면서까지도 더 살려는 투자자가 있다. 이런 투자가 있다는 걸 보시고 좀 더 이런 힘든 저점 구간에서 좀 이를 이겨내는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결국 저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저점이 어디까지 갈 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본인이 산 주식이 50% 이상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루 중에 구루인 버핏이랑 멍거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점 매수를 내가 선택한 이상 당연히 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가치와 주식과의 차이가 좁혀지는 그런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마디 덧붙이자면은 경험적으로 이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해왔고 주력으로 삼아 왔는데 해왔을 때 나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뭐 시진핑 그때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주가가 20% 급락했던 때 그럴 때도 중국 주식 샀었고 그리고 일본 망한다 막 하면서 2020년에 한창 안 좋았을 때 그때도 보면은 기회를 보고 샀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이런 기회는 7년 만에 온 기회고 엑시트의 기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정리해서 그 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정리는 다 이제 얘기는 다 마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이제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삼성전자 오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